제가 생활기록부에 관련해서 조언을 하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말을 하거든요. 네. 두 가지가 연결성이랑 심화성 이렇게 두 개를 연결성, 이야기를 심화성. 네. 시험 전날에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서 시험 딱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만의 방법이 있었는데 의대에 합격을 할 때 이 수시 중앙대 다빈치 전형으로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 생각하기에 합격의 비결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전남 지역에서는 보통 지역 인재 전형으로 뭐 전남대나 조선대를 많이 가거든요, 의대를. 근데 저는 이 중앙대 의대를 확신을 하고 쓸 수 있었던 게 이 전형이 특이했던 게 물론 지금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통합 역량이라는 게 20%가 들어갔고 네. 리더십이 20%가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통합 역량이 뭐였냐면 내가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든 영어든 또 예체능 이런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냐라는 거였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태도가 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도 따로 20%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이나 이런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걸 열심히 했나였는데 사실 제가 생활 기록부를 관리를 하면서 가장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런 반장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오히려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대를 지망을 하면 보통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 역량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관리 관련해서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생활기록부에 관련해서 조언을 하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말을 하거든요. 네. 두 가지가 연결성이랑 심화성 이렇게 두 개를 연결성, 이야기를 심화성. 네. 그중에서 사실 이제 좀 더 쉬운 심화성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네. 심화성은 사실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 보면 워낙 심화적인 활동들을 1학년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좀 생활기록부가 힘들겠다. 내가 더 심화적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특목고 자사고만큼의 심화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점점 내용을 심화적으로 다루면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라.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고등학생 수준에서 심화적인 부분이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대학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막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어쨌든 그 과학 분야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화학이든 물리든 생명이든 지구든 내가 관심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많이 갔고 2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분야에 연구원이 하고 싶다라고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특히 과학에서도 생명 분야 연구원을 주제로 잡아서 그 과학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내가 생명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특히 생명과학원 생활기록부에서도 뭔가 유사장기라던가 어떤 바이러스라던가 그런 부분을 다루는 발표 또 자료 조서를 쓰기도 했고요. 유사장기, 뭐 바이러스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생명까지 끌고 갔고 3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 중에서 사실 저는 의대만 원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뭐 보건 관련, 또 생명 관련 다른 과들도 지원을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아예 의사보다는 분자유전학 연구원이라고 해서 의학이랑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분야를 끌고 와서 근데 이거 가지고 생명이랑 보건 다른 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점점 심화적으로 끌고 갔던 게 첫 번째 심화성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가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결성이라는 건 네, 사실 연결성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자소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건
자소서의 역할까지도 생활기록부가 해주어야 하는 건데 자소서의 원래 역할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연결성이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생활기록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소서는 내가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고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고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거를 내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뭔가 생활기록부를 채우려고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2학년 때 이 활동을 왜 했냐면 1학년 때 내가 이걸 하고 이게 궁금해져서 2학년 때 했던 거였고 3학년 때는 내가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3학년 때는 이 활동을 했어. 네. 1, 2, 3학년의 활동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소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말을 하는 게 이제 그걸 생활기록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학년 생명과학 원 생활기록부에는 그 유사 장기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간의 교차 연구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학년 때 뭘 했냐면 사실 유사 장기라는 게 2학년 때 배웠던 생명과학 원 개념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뭔지 개념밖에 모르는 정도여서 3학년 때는 그 유사 장기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문도 읽어보고 또 교과적인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2학년 때 내용을 3학년 때까지 끌고 가는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네. 계속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 기록부들이 많잖아요. 그냥 활동을 채우기 용으로 그렇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려면 아예 그 생활 기록부 문구 자체에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냐면 3학년 생활 기록부를 쓴다고 하면 처음 문구를 아예 2학년 생명과학 원 시간에 유사장기에 대해서 개념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 자소서의 역할을 대신하면 좀 더 차별화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또 고민하는 게 이 생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 관리, 네. 의대 가려면은 뭐 그 잠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거냐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수업도 듣고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수면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잠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잠 총량의 네네. 법칙. 어쨌든 내가 지금 막 잠 시간을 줄여가서 3시간, 4시간 자버리면 언젠가는 그만큼을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자는 시간을. 그러면 그게 보통 주말이 돼버리고 주말 하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말이. 주말 하루가 공부 패턴 자체가 망가지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대 갈 정도면은 아마 잠을 뭐 서너 시간밖에 안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은데 근데 보면 우리 임찬 작가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대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6시간 정도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면 시간에 있어서 이제 또 더 질문이 학생들이 하는 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암기해야 될 것도 있고 뭔가 자버리면 암기했던 게 까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서 시험 딱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만의 방법이 있었는데 왜냐면 일단 시험을 하루만 보고 끝난다면 상관없겠지만 3일 또 길게는 4일, 5일까지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루 날 새버리면 그 다음날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근데 자버리면 또 암기했던 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시험 전날에는 저녁을 먹고 7시에 자서 저녁 7시에 자서 새벽 1시에 일어나는 새벽 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잘 잤고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8시간 동안 암기해야 될 부분 열심히 암기해서 다 쏟아내고 오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죠?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1시간, 2시간 있다 바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컨디션도 안 좋고 암기했던 것도 잘 100% 기억이 안 나는 상태지만 저는 6시간 평소에 잘 만큼 다 잤고 그리고 똑같이 쭉 공부를 암기하다가 그대로 시험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패턴을 그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3, 4일 동안 시험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잠을 아예 미리 6시간을 자놓고 네. 그 다음 이제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네. 쭉 이어서 쭉 하고 시험 보고 오고 또 시험 보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 와서 또 한 6시간 자고 다시 또 그 다음날 거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네. 일부러 템포를 네. 이렇게 바꿔버린다. 네, 그렇죠. 이것도 아주 또 특이하고 기발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또 정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네. 요즘 공부를 제일 방해하는 게 스마트폰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임찬 작가님은 스마트폰 어떻게 관리했어요? 네. 사실 이제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없애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하지 않았었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도서관이나 카페를 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요즘에는 기본적인 중요한 연락들 카카오톡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휴대폰 자체를 들고 가지 않았어요. 안 들고 가려고 했었고 도서관이나 독서실 갈 때. 네, 안 들고 가려고 했었고 들고 가더라도 결국에 눈에 보이면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에 안 보이게 가방에 넣어두든지 아예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했었고 사실 그 스마트폰을 또 아예 안 하려다 보면 또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돼서 또 더 하고 싶게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스마트폰을 아예 안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하는 시간 자체를 항상 그냥 정해두라고 하거든요. 항상 저는 한 2시간 공부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이 패턴을 반복을 하라고 하고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사용 시간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이제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런 시간에 잠깐 스마트폰을 쓰는 정도로 스스로 이제 규칙을 정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또 궁금해하는 게 어떤 문제집이 도움이 되는 거냐, 문제집을 좀 추천해 줄 수 있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장 추천드리는 게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국어 문법, 네. 떠먹는 국어 문법. 네, 그 교재가 이제 저도 실제로 문법 공부를 할 때 사용했던 교재고 문법을 사실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해도 되지만 독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학을 하기에 가장 좀 적합하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떠먹는 국어 문법이 제가 국어 분야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교재고요. 수학은 사실 워낙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많지만 수능이든 내신이든 결국 저는 센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센.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센 문제집이 중요하다. 돌고 돌아 센이다. 네, 결국 왜냐하면 사실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쨌든 가장 그 공부의 시작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유형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변형되더라도 혹여나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부분이라고 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해석을 독학으로 하고 싶다면 결국에 이제 천일문 시리즈를 항상 추천을 드려요. 천일문 시리즈. 네, 천일문. 왜냐면 사실 이제 워낙 해석 독해랑 관련된 책들이 많지만 결국에 독해를 잘하려면 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천일문 자체가 이제 100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독해에 있어서는 그런 천일문 시리즈가 아직까지도 이제 통하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의 노하우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권할 만한 책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리라든가 생활 관리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